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하고 글 쓰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최지훈입니다. 이번 저의 신간 프로는 어떻게 말하는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대화할 수 있는 멋진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잘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두 개는 사실 좋고 나쁨의 차이는 없습니다. 필요한 때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 굉장히 언변이 화려하고 화술에 되게 능숙하면서 재치나 유머가 뛰어난 사람,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들,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MC나 아나운서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잘 말한다라는 건 언변이나 화술보다는 얼마나 체계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내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다의 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잘 말하는 사람 쪽을 선택하는 게 95%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알맞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게 된다, 스토리로 말머리를 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혹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지시, 업무 보고, 업무 회의, 이런 상황이시라면 무조건 두괄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장님,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 모임 행사가 있어서요, 제가 미리 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두괄식 말하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괄식 한번 반대로 해드릴게요. 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행사에서 제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 휴가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이게 미괄식입니다. 과정 상황 설명을 다 해놓고 결론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부장님이시라면 누가 더 예쁘세요? 아마 다들 A 고르실 거고요. B처럼 말하는 직원이라면 부장님 반응은 10분 중에 9분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반응 나오면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일할 땐 두괄식이 좋습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고 싶으시면 인사하고 말하고 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다르죠? 인사하고 말을 동시에 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발음이 또렷하고 목소리 톤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개를 숙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전달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거든요. 인사랑 말의 내용은 분리하시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첫인상 점수 분명히 원하시는 만큼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말일 겁니다. 허리 펴세요, 허리.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일단 어깨도 굉장히 반듯해지고요, 사람이 조금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첫인상에 플러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두 가지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사과부터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말 실수했던 게 언제냐면, 가족들이랑 외식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굉장히 위험하게 끼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육두문자가 툭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딸이 지금 같이 있는데 꼭 욕을 해야 되겠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굉장히 무섭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대놓고 만약에 제가 아빠가 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앞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위험할 뻔했잖아, 아빠는 딸이 위험한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냈을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주의할게, 아빠가 신경 쓸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방금 했던 말 똑같이 해줬습니다. 아빠가 그건 실수한 건 너무 미안한데 앞으로는 같이 있을
땐 웬만하면 예쁜 말 사용할 건데 우리 딸을 위험에 빠지게 한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이야. 나중에 설명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말실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말실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당황스럽거나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혹은 방금 전 저의 상황처럼 너무 놀랐을 때 대부분 실수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고 인정하고 출발하신다면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바로 무마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랖과 관심의 그 미묘한 경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지랖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관심과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으실 땐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테일.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세요. 이거랑 와 머리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손질을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앞이랑 뒤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으시나요? 앞이든 뒤든 사실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칭찬을 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결국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테일이 오지랖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머리 손질 되게 잘 하시나 봐요. 언제부터 잘 하셨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런 오지랖이 되는 거죠. 칭찬을 함과 동시에 어떤 점이 칭찬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표현해 주시고 선 그어 주시면 이건 이제 오지랖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칭찬인가 동시에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더욱 빠르게 가까워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회에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편부터 찾는 게 공통된 심리거든요. 내 편을 빨리 확보해서 내 주변을 만들어 놔야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차별과 혐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그 경상도 가면 다 그러더라. 원래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 하는 게 다 똑같지 뭐. 이 표현부터가 이미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는 발언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세분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파리, 어떤 쟁이, 특정 직업을 이제 굉장히 낮잡아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탄생시킨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존에 최대한 유리한 나의 본능 때문에 튀어나오는 일종의 편가르기에서 출발하는 게 결국 차별이고 그 차별이 심해졌을 때 혐오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비슷한 경향입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차별인가 혐오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차별적인 혐오적인 표현을 내뱉음과 동시에 그게 차별이나 혐오를 뜻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딸하고 잼민이라는 단어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죠? 잼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거. 근데 각종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잼민이라는 자막을 저희들이 너무 흔하게 보고 듣고 살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좀 멀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건 결국 그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감각을 의미하는 건데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선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어떤 단어를 툭 내뱉었는데 이게 차별 표현인가? 혐오 표현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 말고 이런 표현을 누가 또 써봤을까? 만약 내가 저 당사자라면 저 표현을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어떨까? 우리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그 역지사지의 기본 바탕으로 나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 최대한 많이 주고받으시면서 스스로한테 묻고 답하시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이나 혐오 표현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포맷 시스템이라는 학습 스타일 모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화법으로 개발된 프레임은 아니고요. 버니스 메카시라는 교육공학자가 개발해 놓은 학습 스타일 모형이에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질지 그걸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화법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상호작용을 받았을 때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정보 처리라고 하죠. 이해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고 요약하는 각 사람마다 일정 패턴과 특성이 존재를 하겠죠. 결국 정보 처리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무조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식으로 정리된 게 포맷 시스템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단계로 구별하시면 되게 편해요. 첫 번째는 리틀 왓입니다. 주제나 결론을 요약해서 제목처럼 붙여놓고 출발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why입니다.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세 번째는 what입니다. 사실적인 내용과 정보를 소개하시고요. 네 번째는 how입니다. what에서 소개하신 사실적인 정보와 내용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실제 사례들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무리는 what if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예상 결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다섯 순서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 처리 활성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출간된 저의 신간 도서 프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화법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화법 관련 책들은 작가의 무용담이 중심입니다. 이번 저의 책에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대화법만 담았습니다. 그 실전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담아놨고요. 그 사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탄한 이론적 배경들도 함께 수록을 해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방금 저는 how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what if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고 만나보신 독자분들이시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든지 간에 잘 말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프로처럼 말하는구나 라는 소리 듣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상 결과 기대 효과 what if로 마무리 지은 거 방금 잘 보셨죠? 이렇게 5단계 구조로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조금 말주변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발음에 자신이 없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은요, 이해하기 쉽게 기억에 남을 만큼 내가 전달한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포맷 시스템 5단계입니다. Little what, why, what, how, what if 5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